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눈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조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신라 김춘추,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의 혼인동맹 그 뒷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김유신 장군이 옥고름 사건, 불쇼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화려한 이반티 끝에 결국 김춘추와 혼인동맹을 맺는 데는 성공하지만 여전히 신라의 주류 진골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이 신라의 유리천장 그 다음에 주류 진골들이 기득권이 강성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한 번에 뒤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선덕여왕 16년이었던 647년에 벌어진 그 유명한 비담의 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비담이 어떤 사람이냐? 비담은 상대등에 있던 사람입니다. 상대등은 신라의 최고 관직입니다. 요즘 국회의장이죠. 화백회의 수장이고 귀족들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난을 일으켰을까? 이 선덕여왕 16년 647년은 선덕여왕의 병치가 위중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시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왕위가 당연히 논의됐는데 다음 왕으로 거론된 사람은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 바로 승만공주 뒷날 진덕여왕이 되시는 분이죠. 이 왕의 계승에 굉장히 불만을 품던 것이죠. 왜 여왕이 또 되냐? 암탉이 왜 우냐? 뭐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 진덕여왕과 선덕여왕과 특별히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덕여왕이 왕이 되면 김춘추와 김유신의 권력이 세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불만. 진덕여왕이 왕이 됐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들게 되는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구귀족과 신흥귀족들 사이에 싸움이다. 권력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담으로 대표되는 원래 기득권층 구귀족과 김춘추,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신흥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담이 난을 결국 일으키는데 어디다가 군대를 주둔시키냐? 바로 명활산성에 주둔시킵니다. 이 명활산성은 신라의 왕궁토가 있었던 그 월성에서 불과 10리, 즉 4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 토벌군 사령관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인데 이 김유신 장군은 당연히 월성에다 군대를 주둔시켰죠. 이래서 이 두 사람이 신라의 수도 항복한 경주, 서라벌에서 내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비담이 난을 일으킬 때 들고 나온 슬로건 프레임이 뭐냐면 바로 여왕은 선정을 베풀 수 없다. 즉 여왕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자격 프레임입니다. 이 원래 이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이러한 자격 프레임에 대해서 이 김유신이 어떻게 맞받아치냐면 이 김유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군으로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으로서의 감각, 수완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이 안 말려듭니다. 즉 여왕은 왕이 될 수 없다. 여왕은 선지를 베풀 수 없다. 이게 대해서 김유신 장군이 예를 들어서 여왕도 왕이 될 수 있고 선지를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다면 비담이 프레임에 말려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김유신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프레임을 들어놓은 거죠.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왕은 왕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여왕은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맞받아친 게 아니라 어쩌면 임금은 높고 신하는 낮다. 즉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는 낮다.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의 권위에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버린 것이죠. 자, 여왕은 왕이 될 수 없다. 선정을 베풀 수 없다. 이 비담의 프레임에 대해서 김유신은 여왕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맞받아친 게 아니고 임금의 권위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 즉 임금은 높고 신하는 낮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충의 개념으로 전환시켜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프레임 싸움에서 김유신이 굉장히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프레임 싸움을 항상 명심하셔서 현대 정치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에서 일단 김유신이 잘 맞받아치고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싸움이, 이 내전이 결판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뭐냐면 김유신 장군이 군대가 있었던 그 월성 쪽으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비담이 크게 기뻐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월성으로 떨어졌으니 이는 선덕여왕과 김유신이 패배할 징조다. 이러면서 이제 비담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게 되고 반면에 월성에 주도했던 김유신 장군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김유신 장군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합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맞받아치냐면 연 날리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연에다가 횃불을 매달아서 밤에 올려버립니다. 하늘로. 그러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월성 쪽으로 떨어진 별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서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자, 월성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으니 우리가 이길 징조다. 이러면서 김유신 장군의 군대는 다시 사기가 올라가게 되고 비담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비담의 군대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비담을 비롯한 사건의 주무자는 전부 다 숙청당합니다. 자, 이 비담의 난을 진압하게 되면서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 정계의 최고 실권자로 부상이 된 것이죠. 즉 구귀족 세력들이 전부 다 제거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 곧바로 돌아가시고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승망공주, 즉 진덕여왕이 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진덕여왕을 후원했던 이 김춘추와 김유신의 권력은 더 세지게 된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선덕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왜 김춘추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직 왕이 될 명분이 부족했던 거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신라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습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성골, 마지막 성골로 불리는 승망공주, 진덕여왕이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진덕여왕을 먼저 왕으로 앉혀놓고 그럼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돌아가시면 이제 강력한 왕위 개선권자였던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왕이 된다. 아마 이런 밑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비담의 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담을 난을 계기로 구귀족들은 청산되고 김춘추와 김유신을 대표되는 신흥귀족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역사를 골로 삼아서 항상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